세계 125개국 중 101번째, 국민소득 82달러의 최빈국에서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그 역사적 전환점에는 잘 사는 미래 대한민국을 꿈꾸며 뜨겁게 헌신했던 이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난한 나라였다. 실업난은 심해지고 외화는 턱없이 부족해 국가 경쟁력은 최악의 상태였다. 당시 정부는 외자 유치에 힘썼지만 돈을 빌려줄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1960년대 초, 재원 마련의 어려움 속에 경제 개발을 추진하던 정부는 때마침 인력난을 겪고 있던 서독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하여 차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광부와 간호사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을 떠나 새로운 일터를 찾아 떠났다. 서독에 파견된 광부들은 1000m 아래 막장에서 위험도 무릅쓰며 구슬땀을 흘렸고,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간호사들은 부족한 잠을 설치며 일하고 또 일했다. 우리가 잘 산다면 왜 여러분이 부모 형제를 저버리고 이역만리인 이곳에서 노동을 하게끔 하겠습니까? 우리도 남의 나라 못지않게 잘 살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서 부강한 나라를 이룩해 해서 우리의 자손에게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소름을 남겨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서독을 방문한 대통령 내외와 자리를 함께한 우리 광부 간호사들은 금세 눈물바다로 변했다. 그것은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과 국민이 이역만리에서 함께 느끼는 서러움이었다. 당시 서독에 파견된 광부는 7,900여 명이었고 간호사는 1976년까지 1226명에 달했다. 이들이 목숨 걸고 벌어들인 외화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또 하나의 숨은 주역들이었다. 젊은이들의 파독 행렬이 시작되던 1960년대 초, 당시 정부는 또 하나의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월남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일이었다. 1961년 미 케네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최초 거론된 월남 파병은 공산주의와 대항해 자유월남을 지원하고 6.25 전쟁 때 도움을 준 미국 등 자유우방국들에 대한 보훈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월남 파병에 따른 국가안보 보장과 군사 원조를 받고 우리 젊은이들을 파병했으며, 이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 정책이었다. 전방도 후방도 없었던 전쟁터 월남. 1964년 8월 국군 이동외과병원이 최초로 파월됐고, 1965년 5월 월남 정부의 전투부대 파병 요청에 따라 해병 청룡부대를 시작으로 맹호부대, 백마부대가 파병되는 등 육해공군 포함 최대 5만 명에 달했다.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전과를 올렸던 대한의 건아들. 이들이 보여준 용맹성과 대민 지원 실적은 우방국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고 월남 국민 역시 뜨겁게 환영했다. 장기화된 월남전의 휴전 협상이 급진전되자 한국군은 1973년 3월까지 철수를 완료했고, 포성이 멎은 월남은 내부 분열에 의해 1975년 4월 30일 공산 월맹군에 의해 패망하고 말았다. 한편 월남 파병은 국내 민간 기업들이 월남전 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고, 국내 총 외화의 80%에 달하는 간접 수익을 창출했다. 또한 목숨을 담보로 한 파병 용사들의 급여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다. (1960년대) 부존자원이 부족했던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막대한 달러가 필요했고, 달러 획득은 수출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부족한 달러를 획득하기 위한 수출에 중점을 두었고 수출만이 살 길이었다. 하지만 노동 집약적 제조업 제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체질적 한계 역시 가지고 있었다. 한편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라는 긴박한 국내 상황까지 겹치면서 자주국방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100억 달러 수출은 곧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며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도 중화공업의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우리나라 공업은 이제 바야흐로 중화공업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중화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이 분야의 제품 수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형 산업은 철강, 조선, 기계, 전자, 화학 등 중화공업 위주로 선정하였고 1973년 포항제철소 준공을 시작으로 모든 역량을 쏟았다. 뒤이어 울산 주선소 준공을 비롯해 비철금속, 기계, 전자, 석유화학 등 산업별 단지 조성으로 중화공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중화공업화 이후 대한민국은 두 차례 찾아온 오일 쇼크에도 근대화를 향한 압축 성장을 멈추지 않았고 1971년 10억 달러에서 1977년 드디어 수출 100억 불의 꿈을 이루면서 선진공업국의 발판을 마련했다. 1970년대 초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한창일 무렵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 파동이 일어났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일제히 석유 가격을 인상했고 국내 수입 가격은 4배로 폭등했다. 중화공업 정책을 선언한 우리나라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위기는 곧 기회로 찾아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동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의 각종 공사를 수주하면서 중동 건설의 붐이 일어나게 됐다.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도로, 송수관 건설, 주택공사 등을 비롯하여 항만 축조와 플랜트 건설 분야까지 진출했다. 당시 우리 건설 기술자들은 무더위와 모래 폭풍을 견뎌가며 한국인의 의지와 저력으로 건설 신화를 써내려갔고 석유 파동이란 국가적 위기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면 된다는 희망과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의지로 세계 속에서 희망과 도전의 시간을 함께했던 우리의 젊은이들, 이제 우리가 그들의 뒤를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차례입니다.